엽기 과학자 프레니, 시한폭탄을 찾아라. 5권. 첫 번째 이야기, 엽기 과학자 프레니의 집. 프레니네 식구들은 수수께끼를 끝에 자리한 집에서 살았어요. 창문마다 귀여운 자줏빛 덧문들이 달린 예쁜 분홍색 집이죠. 집 안은 구석구석 밝고 산뜻했어요. 조그맣고 둥근 창이 나 있는 위층 침실 한 곳만 빼고 말이에요. 그 창문 너머에는 프레니의 방이자 연구실이 있었어요. 아무리 엽기 과학자의 방이라지만 프레니의 연구실은 너무나 괴상했어요. 프레니의 실험 기구와 발명품들은 웬만한 엽기상 과학자도 흉내내기 힘든 것들이었죠. 정말이지 프레니가 버리는 일들은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프레니는 이고르라는 조수를 주었답니다. 이고르는 순종은 아니었어요. 푸들, 치와와, 비글, 스페니얼, 셰퍼드, 조금씩 섞인 데다 비슷한 다른 동물피도 조금 섞인 녀석이었지요. 이고르는 프레니와 함께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연구실에서 프레니의 조수로 일을 하면서 엽기 과학에 대해 많은 걸 배웠죠. 하지만 이고르는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프레니는 위험한 실험을 할 때 이고르가 주변을 얼씬거리면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얼굴을 잃어버린 프레니. 프레니는 단추를 누르면 전리던 아저씨 한 입 크기로 튀어나오는 장치를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이고르가 젤리 크기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학교가 온통 젤리로 가득 차고 말았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프레니가 평범한 식물 호랑이 DNA를 넣어서 예쁜 줄무늬꽃을 만들어보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고르가 실험 계획서를 잘못 읽는 바람에 하마터면 둘 다 꽃 동굴에 잡아먹힐 뻔했죠. 자동 세수기계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이번엔 이고르가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통에 프레니 얼굴이 홀딱 벗겨지고 말았다니까요. 다행히도 프레니가 응급처리를 잘해서 큰 탈 없이 얼굴 다시 붙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고르는 그렇게 프레니의 실험 계획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프레니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프레니 주변엔 이고르 말고도 날마다 말썽을 달고 사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전갈이며 흰개미 따위 온갖 해충들보다도 더 골치 아픈 말썽꾸러기였죠. 바로 프레니의 남동생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엄마는 알고 있다. 프레니는 잽싸게 날뛴 멧돼지를 아무래도 눈치 못 채게 집안에 몰아넣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변기 안에 풀어놓은 전기 뱀장어들을 감전되지 않고 길 자신도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외벌지근한 티라노사우루스로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프레니도 남동생 프레디만은 도무지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레니는 남동생이 엄마 앞에서는 말썽을 부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엄마가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프레디는 그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 일들을 프레니가 했더라면 분명 이 프레디와 이고르가 미친 듯이 귀찮게 굴었겠지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프레디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건지 프레니는 몹시 궁금했어요. 펭귄 괴물이 우글거리는 물통 위에 프레디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게 아닐까? 아니면 얼음 상자 속에 가두어 버리거나 프레디를 미라로 만들어 버리는 걸지도 몰라. 혹시 소금물에 담그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눈이 나쁜 에드나 고모에게 프레디를 못생긴 의자라고 말해서 깔고 앉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는 프레니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훨씬 손쉽고 효과적이면서 지독하기 짝이 없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추 한 번으로 프레디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장치였죠. 네 번째 이야기, 텔레비전을 이용하라. 엄마가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러자 갑자기 프레디가 바삐 걸어가다 말고 우뚝 멈춰서더니 텔레비전 바로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프레디는 텔레비전 화면 앞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최면에도 걸린 것 같군. 프레디의 얼굴에 대고 손을 흔들어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프레디는 연구실로 가서 흙감이며 흡혈, 박쥐, 코브라 등을 가져와 다시 프레디의 얼굴 앞에서 흔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프레디는 텔레비전만 뚫어지라 쳐다볼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요. 프레니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프레니는 전기에 관한 책을 훑어보고 나서 애견용 텔레비전과 리모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프레니는 완성된 새 텔레비전을 이고르 앞에 설치했어요. 이고르 너만큼 나를 잘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어. 프레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나 혼자서 해야 하는 일도 있거든. 그때 넌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돼. 프레니가 리모컨 단추를 누르자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이고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텔레비전을 뚫어지라 쳐다봤어요. 프레니는 독거미, 뼈다귀 그리고 얼마 전에 이고르가 본 앞에서 만든 조그만 괴물까지 흔들어 보았지만 이고르는 꼼짝도 않고 화면만 쳐다봤어요. 끝내주는군. 아주 완벽해. 프레니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5번째 이야기.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사실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닌지도 몰라요. 계획대로 텔레비전이 이고르를 사로잡긴 했지만 이고르가 어딘가 이상해진 것 같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풍선감 광고가 나오자 이고르는 재빨리 풍선감을 씹기 시작했어요. 이고르는 텔레비전에 배가 나오면 뱃사공, 흉을 냈고 왕이 한 영화가 나오면 왕처럼 행동했지요. 이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모두 다 따라했어요. 자기가 왜 그걸 따라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트림하지 말 것. 어느 날은 텔레비전에 사이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어느 날은 텔레비전에 사이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사이다를 마시려는 바람에 연구실이 트림 소리로 시끄러웠죠. 트림 소리를 견디다 못해 프레니는 결국 연구실에서 트림을 못하게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고르에게 규칙을 잘 지키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지요. 프레니도 문제는 텔레비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완성할 때까지만 참기로 했지요. 6번째 이야기. 지구 최후의 날. 지난해 무렵부터 프레니는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물건들이 자칫해서 나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사악한 외계 비밀 조직이 프레니의 파마 기계를 훔쳐서 지구인들 머리 모양을 형편없는 얼간이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악한 외계인들 이 피라니아 세벌 자전거의 설계도를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피라니아 떼로 뒤덮이고 말겠지요. 사악한 엽기 과학자가 프레니의 팬티 리모컨 설계도를 빼앗아간 일도 상상해 보았어요. 만약 그 악마가 설계도를 손에 넣으면 온 세상들의 엉덩이 사이에 팬티가 끼어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발명품들이 나쁜 무리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프레니는 부지런히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만들었어요. 폭탄 크기는 겨우 동그란 풍선감 정도지만 강력한 폭발력은 여태껏 프레니가 만든 것 가운데 최고였답니다. 프레니는 자신의 발명품들이 사악한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 폭탄에 시한 장치를 설치했어요. 만약 자신의 발명품들이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면 연구실을 폭파해서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었죠. 비록 이 폭탄이 폭발하면 지구의 왼쪽 절반이 다 따라가겠지만 말이에요. 지구 최후의 날 폭탄 폭발 결과. 7번째 이야기. 하필이면 그걸 삼키다니. 프레니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완성한 뒤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엽기 과학자들이 의뢰 꾸는 꿈을 꾸면서요. 그때 갑자기 무언가에
몹시 놀라서 뚱지롱 달려온 이고르가 프레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이고르는 우주선 이 레이저 광선을 쏘아댄 그림을 들고 있었어요. 그림에는 외계인이 쳐들어왔다라고 쓰여 있었지요. 이고르는 그림을 흔들어대며 미친 듯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프레니는 재미 들깬 멍한 얼굴로 비슬비슬 나는 최후의 날 폭탄을 넣어둔 특수 금고 쪽으로 갔어요. 때마치 완성되어 정말 다행이야. 폭탄을 터뜨려야 할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다 두어야겠군. 프레니는 폭탄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망원경 쪽으로 갔어요. 프레니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짝 훑어보았어요. 아직 안 보이는데 놈들이 몰래 기습 공격을 할 속셈인가 보군. 프레니는 망원경에 눈을 떼며 중얼거렸어요. 프레니가 이고르를 건너다 봤을 때 이고르는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포도를 주워 먹고 있었어요. 프레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고르, 넌 정말 태평하구나. 마치 외계인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고르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프레니는 다시 돌아가서 하늘을 살펴봤지만 우주선 돌래 여기서 광선도 외계인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고르, 외계인이 또 지구로 쳐들어오는 걸 대체 어디서 봤단 말이야? 이고르는 외계인이 지구를 습격하는 영화가 나오고 있는 텔레비전을 가리켰어요. 프레니는 어리둥절해져서 다시 불렀어요. 영화였어? 이고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화에서 봤단 말이야? 프레니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영화라고? 기껏해야 고문을 만든 외계인 옷을 입은 사람들 보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지 아니? 하다면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터뜨릴 뻔. 순간 프레니는 깜짝 놀라 말문을 닫고 말았어요. 프레니는 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이 어디 갔지?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내 포도 접시 바로 옆에 말이야. 이고르는 어깨를 쓱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잘못을 저지른 듯 들키고 싶지 않을 때 그런 때 짓는 그런 멋쩍은 웃음 말이에요. 프레니도 그 웃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그렇게 웃어봤거든요. 프레니는 이고르를 그러다가 엑스레이 기계 앞에 앉혔어요.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은 이고르의 배 속에 들어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걸 먹어버렸잖아. 멍청하게 텔레비전만 쳐다보다가 포도인지 폭탄인지 모르고 삼켜버린 거라고. 프레니는 재빨리 서랍에서 청진기를 꺼내어 이고르의 배 속에서 난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딱 소리가 들렸어요. 시한장치가 작동하고 있잖아. 내가 폭탄을 깨무는 바람에 단축에 눌려서 시한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나 봐. 꽝 1시간. 이거를 너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1시간이 지난 후 온 세상에 가루비가 내리게 될 거야. 8번째 이야기. 이거를 내가 폭탄을 삼켰어. 프레니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애완견 이시한 폭탄을 꿀꺽 삼킨 데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겨우 6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손쓸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미스를 겪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물어보세요. 영어나 없이 그렇게 말걸요. 프레니는 종이에 이것저것 적어가며 몇 가지 방법들 떠올려봤어요. 이걸 로켓을 태워서 달까지 쏘아 보내면 어떨까? 하지만 폭탄이 터지면 달도 콩가루가 되고 말까? 이걸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에 가둬버릴까? 하지만 폭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림도 없을 거야. 응급 수술을 해볼까? 수술 도구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폭탄이 터지고 말 텐데. 1시간 폭탄은 반드시 지구를 구해야 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군. 내가 들어가는 거야. 9번째 이야기. 내가 가는 길이 지저분하더라도 이 옷을 입으면 걔 뱃속에 있는 끔찍한 액체들 속에서도 버틸 수 있을 거야. 프레니는 특수복을 입으며 말했어요. 이고르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이고르 너한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내뱉는 트림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난 지금 아주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항해를 해야 해. 내 뱃속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거는 제 입 냄새를 맡아봤어요. 프레니 말이 맞았어요. 뱃속이 엉망으로 상했나봐요.
내 계획은 이거야. 먼저 뭐든지 작게 만드는 오그리 장출의 내 몸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은 내가 손을 들이쉴 때 내 콧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프레니 말을 들은 이꼬르가 제 입을 가리켰어요. 아니, 입은 안 돼.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갈 거야. 내 이빨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실수 날 깨물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프레니는 이꼬르의 몸을 그린 그림을 가리켰어요. 일단 내 콧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알아서 목구멍을 타고 위장까지 내려갈 거야. 이거래가 프레니에게 전등을 건넸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거래. 하지만 이웃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전등은 필요 없어. 내 위장에 들어가면 폭탄을 찾아서 이 나사 돌리개로 뚜껑을 열고 시한 훔칠 멈추게 할 거야. 아, 이제 되돌아나오는 작전을 세워야겠구나. 프레니의 계획을 들은 이고르는 겁이 난 듯했어요. 폭탄을 찾으면 시한 장치를 멈춘 다음에 이 무전기로 너를 부를 거야. 그때는 배를 깔고 바닥에 눕기만 하면 돼. 내가 바닥에 누우면 내가 폭탄을 뭉처럼 분리해서 밖으로 내보내기가 쉬울 테니까. 나는 콧구멍으로 걸어서 나올게. 이거르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엔 이 리모컨으로 오그리를 반대로 작동시켜서 작아진 내 몸을 다시 원래대로 키우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나는 골목에 선 이 조그만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 있는지 지켜볼 거야. 그도 기다리다가 난 그냥 여기 앉아서 멍청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돼. 이거는 조그만 핫바를 들어 짝짝짝 박수를 켰어요. 브레니는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45분 정도 남아있었어요. 작장 이렇게 훌륭한데 잘못된 일이 뭐 있겠어? 브레니는 흡족한 듯이 말했어요. 10번째 이야기. 이고르의 콧구멍 속으로 프레니는 오그리 앞에 서서 단추를 눌렀어요. 이고르는 프레니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고르는 살며시 프레니에게 기어가서 조심조심 골을 갖다 댔어요. 흡! 프레니는 어마어마하게 큰 골을 올려다보며 마무리 준비를 했어요. 잠시 뒤 프레니는 거센 콧바람과 함께 이고르의 커다란 콧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으스스 겁을 내거나 끔찍한 느낌에 휩싸였을 거예요. 곧장 집으로 도망쳐서 목욕탕에 뛰어들어서 씻고 또 씻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프레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콧구멍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철벅철벅 소리가 났어요. 프레니는 시간만 있다면 거기서 진짜 재미있게 놀고 싶었죠. 11번째 이야기. 깊고 깜깜한 목구멍. 프레니는 콧구멍 한쪽 끝에 서서 깊고 깜깜한 목구멍을 내려다봤어요. 중요한 건 반드시 식도를 따라 내려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하파로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골목에선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이거래가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뱃속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콧속에는 조그만 꼬마가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걸 텔레비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 프레니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프레니는 뒤로 몇 걸음 물러나 뛰어내릴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는 스치게 달려다가 이고르의 목구멍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밖으로 되돌아나가는 길이 아주 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프레니는 마침내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한 이고르의 위 속에 첨벙 떨어졌어요. 프레니는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어요. 윗속에 비하면 콧구멍 속은 그야말로 스렁스럽게 짝이 없는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12번째 이야기. 무슨 뱃속이 이래? 이고르의 뱃속은 참을 눈 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흔들리는 도넛 조각에 몸을 쓴 프레니. 이 눈에는 반쯤 소화된 포도며 피자 덩어리, 핫도그 조각들을 갖가지 액체에 뒤섞여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어뜯긴 장난감 위로 곧들은 트럼펫은 게 사료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 음식물 찌꺼기의 수영돌이를 타고 탈 뭉치들이 불쑥불쑥 솟구치었어요.
뱃속은 이고르가 숨긴 온갖 괴상 물체들로 가득했어요. 구두끈 조각에다 심지어 조그만 장난감 인형이 팔까지 들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먹은 건 썩은 달걀이었군. 플래니는 썩은 달걀이 동동 떠내려가는 걸 보며 중얼거렸어요. 플래니는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하고 액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13번째 이야기. 껌껌껌 온통 껌이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폭탄을 빨리 찾지 못하면 플래니와 이걸로 연구실은 물론이고 지구 반쪽이 몽땅 사라질 테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발명품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가끔 궁금해진단 말이야. 플래니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 순간 땅콩 과자 조각 옆에서 흔들거리는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이 눈에 들어왔어요. 폭탄 액체 표면에 동동 뜬 채 찌깍찌깍 터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니는 있는 힘껏 헤엄쳐서 폭탄 쪽으로 다가갔어요. 분홍색 실타래 같은 것들이 흐물흐물 기분 나쁘게 늘어졌지만 플래니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막 폭탄을 손에 움켜쥐려는 순간 몸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어요. 하나를 쳐다보니 끈적끈적한 분홍색 찌꺼기가 플래니의 다리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도리어 숨까지 붙들리고 말았지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몸은 더 고약하게 얽혀 들어갔어요. 껌이잖아. 이구리 녀석 평생 껌은 얼마나 삼킨 거야. 플래니는 꽁꽁 묶어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보였어요. 거물거미에 꼼짝없이 같은 채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만 갔어요. 과자 조각이 꼭 깨진 유리 같잖아. 플래니는 간지로 몸을 뒤틀어 땅콩 과자 조각 옆으로 다가갔어요. 플래니는 날카로운 땅콩 과자 조각이 껌탈을 대고 위아래로 세차게 문질렀어요. 문지르고 또 문지르자 마침내 껌이 나가고 플래니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죠. 플래니는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움켜쥐고 나사 돌리개를 높이 들며 말했어요. 감히 껌 따위가 엽기과학자의 길 막으려 하다니. 플래니는 의기양양한 14번째 이야기. 나사 돌리개가 앞길을 막는구나. 플래니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쉬고 있었어요. 껌 때문에 잠깐 시간이 늦춰지긴 했지만 그 뒤로는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있구만. 나사 돌리개로 엄청나게 큰 폭탄이 나사를 풀어서 폭탄 뚜껑을 열고 폭파장치를 잠그기만 하면 끝이야. 그럼 엄청나게 큰 폭탄은 나사를 열고만 나사 돌리개로 푼다고? 플래니는 숨이 막힌 듯 했어요. 계산은 잘못했잖아. 나사 돌리개가 나사에 비해 너무 작아졌으니 폭탄 뚜껑을 열긴 어렵게 됐어. 꼼짝없이 폭탄이 터지고 말겠군. 플래니는 이고르의 뱃속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이 안에 쓸만한 게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만 이고르는 나사 돌리개 같은 건 삼키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지요. 무전기가 있었지. 이고르한테 나사 돌리개를 삼키라고 말해야겠어. 플래니는 다시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얼마 없네. 서둘러야겠어. 플래니는 무전기의 단추를 누르고 말했어요. 이고르 내 말 들리니? 이고르? 플래니는 발목 같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고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고르 내 말 안 들려? 플래니는 꼬마 나사 돌리개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그제야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내 입상대 목소리가 다 작아졌어.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개미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플래니는 팬케이크 덩어리 위에 주저앉았어요. 좀 끈적거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꽤 편안했답니다. 어디 보자. 개 뱃속에 같이하는데 무슨 통신으로 도움을 청할 수도 없게 됐잖아. 이제 곧 폭탄이 터질 텐데 이고르가 알아서 배를 깔고 누워준다고 해도 제 시간 안에 폭탄을 굴리고 나갈 자신도 없으니 플래니 머리를 쓰자. 머리를. 텔레비전
15번째 이야기.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라. 프렌이는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살폈어요. 나사 돌리기, 양시계, 그리고 리모컨이 전부였죠. 그래, 리모컨이 있었지. 프렌이는 갑자기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리모컨 뒤쪽 나사를 풀고 뭔가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 리모컨을 조금 고치면 여기에서 텔레비전을 조정할 수 있을 거야. 프렌이는 주먹에 찬 화면을 보며 고쳐 만드는 리모컨을 단추를 눌렀어요. 그러자 이고르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 채널을 바뀌었어요. 성공. 이고르 지금부터 잘 보고 있어야 해. 프렌이가 소리쳤어요. 프렌이는 미친 듯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프렌이는 자동차와 장난감 청바지 그리고 햄버거 광고들 빠른 속도로 넘겨보냈어요. 자자자, 어서 지구를 구해보자. 프렌이가 소리쳤어요. 옥수수 과자 광고 화면이 나오자 프렌이는 마침내 채널을 멈췄어요. 바로 이거야. 짤깍 슝. 옥수수 과자 광고를 보고 있던 이고는 갑자기 방을 나가더니 얼마 전 커다란 과자 봉지를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럴 줄 알았지. 프렌이는 안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삭아삭 깨물어 먹은 옥수수 과자 부스러기들이 이거를 배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좋았어, 바로 이거라니까. 프렌이는 쇠목골 부스러기 2개를 닦아 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소리쳤어요. 이쁜 녀석, 이걸 먹고 목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해. 프렌이는 손목에 선 화면을 통해 이고를 살폈어요. 지금쯤 목이 마를 만도 한데 이고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했어요. 최후의 날 폭탄에서는 계속해서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이고를 빨리 넌 옥수수 과자를 그렇게 먹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니? 프렌이가 소리쳤어요. 다른 방법을 좀 써야겠군. 프렌이는 다시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프렌이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길 위에서 힘겹게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중계방송을 찾아냈어요. 이걸 보면 목이 더 마르겠지? 프렌이가 주저한 듯 말했어요. 또다시 밖으로 달려나간 이골은 잠시 뒤에 운동화를 신고 가슴에 번호판을 단채 돌아왔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프렌이가 소리쳤어요. 프렌이는 손목에서 길 잃은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찾아 채널을 돌렸어요. 저 사람들 정말로 목이 말라 보이는군. 이걸 보면 이골에도 목이 타겠지? 이골은 밖으로 뛰쳐나가다니 자외선 차단 크림과 스모치를 손에 들고 들어왔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프렌이는 소리를 지르며 태양을 다른 과학 방송을 찾아 채널을 돌렸어요. 태양 표면의 온도는 섭씨 6,000도에 이릅니다. 해설자가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되겠지. 프렌이는 중얼거리며 이고르가 방을 뛰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고르는 주스 한 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니, 안 된다니까. 주스가 아니라고. 프렌이는 미친 듯이 리모컨 단추를 누르며 소리쳤어요. 지금의 운명이 이고르가 주스를 마시냐 안 마시느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프렌이는 기다리던 화면을 찾아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짤깍 슝슝 시원한 청량 음료. 이고르가 주스를 막 입에 들이는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 청량 음료 광고 장면이 나타났어요. 이고르는 아이들이 시원한 청량 음료를 큼직한 유리잔에 따른 장면을 봤어요. 아이들은 얼음처럼 차갑고 맛있는 사이다를 꿀꺽꿀꺽 마시자. 이고르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이들이 입술에 묻은 거품을 맛있게 핥아먹는 모습을 보고 나는 금침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이고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탁 차고 달려나갔답니다. 이고르는 금세 청량 음료 깡통을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기걸스럽게 들이마셨어요. 시원한 청량 음료. 곧 거품이 섞인 청량 음료가 이고르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지. 야호, 성공이다. 프렌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줄렁. 16번째 이야기. 이고르 참지 않아도 돼. 프렌이는 검 뭉치로 옥수수 과자 조각 2개를 이어붙였어요. 이고르 뱃속은 청량 음료 거품이 보글보글 끓면서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프레니는 시계를 봤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고르 이제 그 고약한 트림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하지만 이고르는 트림을 하지 않았어요. 배가 빵빵하게 부풀었지만 트림을 하지 않고 억지로 참고 또 참았답니다. 이럴 수가. 이고르는 내가 만든 규칙을 지키고 있는 거야. 트림을 억지로 참는 거라고. 프레니는 자신 이고르에게 한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짤깍 슝. 프레니는 다시 채널을 돌리며 말했어요. 이고르 어떻게 좀 해봐. 프레니는 보기만 해도 저절로 춤이 나올 것 같은 음악 방송. 프레니는 보기만 해도 저절로 춤이 나올 것 같은 음악 방송을 찾아냈어요. 음악을 듣자 이고르가 발바닥으로 톡톡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프레니는 텔레비전 소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다시 리모컨을 고친 뒤에 음악 소리를 더 크게 높였죠. 그래서 이고르가 음악 소리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프레니가 음악 소리를 더 높이자 이고르는 흥겨운 듯 꼬리를 슬렁슬렁 흔들었어요. 프레니는 악을 썼어요. 제발 온 인류를 위해서 힘차게 흔들어봐. 프레니가 소리를 끝까지 키우자 이고르는 마침내 정신없이 몸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이고르는 음악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 춤사춤 마구 추었어요. 그러자 탐정 인류가 들어있는 배속도 출렁출렁 흔들렸는데 이젠 트림을 참기 힘들걸? 프레니가 말했어요. 배가 더욱 팽팽해지자 프레니는 마지막으로 옥수수 과자를 빼만진 다음 껌으로 최후의 날 폭탄을 옥수수 과자에 단단히 붙였어요. 그러고는 숫자를 세었지요. 5, 4, 3, 2, 1. 이고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배가 산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엄청나게 큰 트림이 터져 나왔죠. 꼭! 발사! 프레니가 소리치었어요. 프레니는 옥수수 과자로 만든 비행기를 꽉 잡은 채 트림 바람에 실려 이고르의 목구멍을 타고 날아올랐어요. 프레니는 곧장 이고르의 입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어찌나 쏜살같이 날았는지 이고르의 뾰족뾰족한 이빨은 걱정할 틈도 없이 오글이 바로 앞에 미끄러지듯이 내려앉았답니다. 프레니는 서둘러서 리모컨을 원래대로 고쳤어요.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폭탄이 터지기까지 1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정신 차리자 프레니는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프레니는 리모컨을 다시 원래대로 고쳤어요. 그러고는 단추를 눌러 오글이를 조정해서 몸과 다섯 돌리기 원래 크기를 키웠지요. 프레니는 최후의 날 폭탄을 움켜쥐고 다시 커진 다섯 돌리기로 뚜껑을 열었어요. 프레니는 폭탄이 터지기 2초 전에야 간신히 폭탄에 설치된 시 한 장치를 멈출 수 있었답니다. 프레니는 폭탄이 터지기 2초 전에야 간신히 폭탄에 설치된 시 한 장치를 멈출 수 있었답니다. 이고르도 프레니도 연구실도 지구의 반쪽도 모두 무사했어요. 프레니는 이고르를 보며 말했어요. 이고르 이제 괜찮아. 우린 안전해. 이고르가 빙그레 웃었어요. 근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인형 발음 왜 먹었니? 이고르는 어깨를 으쓱해. 근데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인형 발음은 왜 먹었니? 이고르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속으로 말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먹고 싶었어. 17번째 이야기. 위험한 물건들을 없애자. 프레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부서뜨렸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것 가운데 최악의 물건이야. 이번에는 이고르한테 만들어준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 텔레비전은 두 번째로 나쁜 물건이지. 이고르는 텔레비전 앞으로 번쩍 뛰어갔어요. 프레니가 텔레비전을 부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고르 비켜. 이것도 끝장이야. 프레니가 텔레비전을 부수기에 알맞은 연장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고르는 먹으러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리모컨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레니는 무거운 도끼를 골라 들었어요. 그 도끼는 실패한 발명품을 깡그리 부술 때 사용한 도구였죠.
이고르는 정신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댔어요. 프레니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이고르는 리모컨을 누르고 또 눌렀지요. 그런데 갑자기 프레니가 얼어붙은 듯이 동작을 멈췄어요. 텔레비전에서 고민을 다룬 과학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해설자가 말했어요. 흑거미 한 마리는 1년에 2,500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아길러요. 우와, 저 거미 새끼를 좀 봐. 프레니는 들떠서 소리를 지르며 도끼를 팽개치고는 이고르의 의자에 앉았어요. 이고르는 빙그레 웃으며 프레니 곁에 바짝 그리고 앉았죠. 슝슝슝. 이고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프레니가 말했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틀면 내가 텔레비전을 부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고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 좀 해보자. 텔레비전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긴 했지만 지구 최후의 날 폭탄을 처음 맞은 사람은 나였고 텔레비전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야. 좋아, 부수지 않고 남겨둘게. 하지만 대신 나랑 약속할 게 몇 가지 있어. 이고르가 박수를 쳤어요. 텔레비전은 잠깐씩만 봐야 해. 인구실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아주 많거든. 이고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이 시킨 대로 무조건 따라하지 마. 그럼 광고 방송이 나한테 속임수를 쓰는 거니까. 이고르는 텔레비전에 대고 손가락을 눌렀어요. 한 가지 더 있어. 앞으로는 절대로 정말로 진짜로 틀으면 참지 마. 이고르는 청량 음료를 실컷 들이마시고 트림을 크게 했어요. 프레니는 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이고르의 의자에 꼭 붙어 앉아서 귀여운 새끼 거미 2,500마리가 산더미 같은 파리를 갉아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엽기 과학자 프레니 시리즈. 악동 같은 눈망울과 장난기 어린 미소의 엽기 과학자 프레니. 볼수록 매력적인 과학 소녀 프레니의 얘기를 모두 만나보세요. 엽기 과학자 1권 프레니. 도시락 괴물이 나타났다. 엽기 과학자 2권 프레니. 큐피드의 공격을 막아라. 엽기 과학자 3권 프레니. 투명 인간이 된 프레니. 엽기 과학자 4권 프레니. 타임머신을 타고 가자. 엽기 과학자 5권 프레니. 시한폭탄을 찾아라. 엽기 과학자 프레니. 엽기 과학자 6권 프레니. 목재 로봇을 물리쳐라.